맙소사, 이 쌍둥이들에게 장군신이 둘이나 붙어 있구나. 재벌 회장님들이 줄을 서며 찾는다는 당대 최고 의무당 1월 만신. 그런데 그녀는 노숙하는 쌍둥이들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30대의 벤츠가 쌍둥이들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3개월 전, 눈보라가 치던 겨울밤이었죠. 장례식장엔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부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을 지키는 건 아이들 뿐이었죠. 10살배기 쌍둥이 설아와 수아였습니다. 검은 상복은 아이들에게 턱없이 컸습니다.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렸죠. 심지어 아이들은 3일 내내 굶었습니다. 잠은커녕 눈도 붙이지 못했죠. 그저 서로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거든요. 밀려오는 공포를 견디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에 단둘만 남았으니까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어린 것들을 두고 눈이 감길까? 조문객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그 동정 어린 시선들. 아이들에게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죠.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어깨를 와락 감싸 안았죠. 고모부 강만호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부터 고모부가 아빠다. 내 목숨 바쳐서 너희를 지킬 거야.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가 최고네. 아이들이 인복은 있어.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느꼈죠. 고모부 품에서 나는 냄새를요. 그건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욕망의 냄새였죠. 만호의 손이 아이들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달랐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만호는 다른 곳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꽂힌 곳. 그곳엔 종이 한 장이 있었죠.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 증서. 금액은 무려 5억이었습니다. 만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을 설아가 봤죠. 설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마치 차가운 뱀이 몸을 감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만호는 쌍둥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실은 인감도장을 데려간 것이었죠.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만호는 따뜻한 밥을 먹였어요. 백화점에서 새 옷도 사입혔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내 자식보다 귀한 조카들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연극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연극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만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징하는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죠. 액정을 확인한 만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5억 원이 입금된 겁니다. 그 순간 만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는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에 눈웃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짐승뿐이었죠. 만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짐 싸라. 설아와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네. 어디 여행 가요? 여행? 만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물컵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얼어 죽을 여행.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고모부, 왜 그러세요? 고모부 소리 집어치워. 징그러워서 원.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눌러붙어 있을 거야? 만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입에서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이게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돈이 들어오자 가면을 벗은 거죠. 고모부, 저희 갈 데 없어요. 밖에 눈 오는데요. 수아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고모부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돈 들어왔으니까. 만호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죠. 너희 부모 목숨값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필요 없어. 너넨 그냥 다 쓴 건전지라고. 알겠냐? 만호는 아이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죠.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들이닥쳤어요.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잘못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죠. 차가운 눈이 맨발에 닿았습니다. 살을 애는 고통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설아가 품을 뒤적였습니다. 유일하게 챙긴 짐이었죠. 부모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만호가 앨범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또 뭐야? 꼴의 추억이라도 챙기시겠다? 안 돼요. 유일한 거예요. 돌려주세요. 설아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비릿하게 웃었죠. 앨범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앨범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가족사진 위로 눈이 쌓였죠. 마치 아이들의 운명처럼요.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들의 심장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문 위로 하얀 가루가 날아왔거든요. 눈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 꺼져. 만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상처에 닿았죠. 불에 댄 듯 쓰라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그리고 두 아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설아는 눈밭을 헤집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거든요. 간신히 앨범을 찾았습니다. 사진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웃고 있었죠. 언니 나 추워. 발이 너무 아파. 수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설아는 카디건을 벗어줬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맨발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거든요. 가자 수아야. 어디로? 어디든 사람 있는 곳으로. 아이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걸었죠.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배신감보다는 덜 아팠어요. 30분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편의점이 보였죠.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죠. 훈훈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갔죠. 하지만 평화는 10초도 못 갔습니다. 너희 뭐야? 주인이 계산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의 행색을 훑어봤죠. 젖은 옷과 시벌겋게 엄맨발.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지야? 냄새나게. 당장 나가.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추워서 조금만 있다가. 설아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막무가내였죠. 안 나가? 손님 떨어져. 경찰 부른다. 주인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쫓겨났습니다. 다시 추위가 덮쳐왔죠. 아이들은 옆 건물로 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대형 카페였죠. 안에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행복한 표정들. 유리창 하나 사이로 지옥과 천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문 앞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죠. 바람이라도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매니저님. 문 앞에 거지들이 있어요. 손님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곧이어 직원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손님들이 불쾌해하셔. 직원은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듯 했죠. 저기요, 갈 데가 없어서요. 문 앞에만 있을게요. 안 된다니까? 나 혼나. 빨리 가. 직원은 아이들을 밀어냈습니다. 수아가 바닥으로 넘어졌죠.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카페 안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눈빛에는 혐오만 가득했죠. 언니,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수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죠. 부모님 잃은 게 잘못일까요? 돈이 없는 게 잘못일까요? 아이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이 보였죠. 할아버지는 친절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호루라기를 불었죠. 어디서 외부인이 들어와? 도둑질하러 왔어? 할아버지, 물 한 모금만. 시끄러워. 경찰 부른다. 경비원은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도망쳤죠.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도, 카페도, 아파트도 모두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요. 어느새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죠. 바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먹을 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질 수도 없었죠. 수아야, 우리 서울역으로 가자. 설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울역? 거긴 무섭잖아. 거긴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데.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을 거야. 그것이 10살 아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더러운 곳. 하지만 마지막 도피처인 곳. 두 아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늘어졌습니다. 등 뒤에는 희미한 안개가 보였어요. 부모님의 영혼처럼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쌍용 장군신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서울역으로 향했죠. 그날 새벽 서울역은 얼음 창고 같았습니다. 바닥에선 찬 바람이 슝슝 올라왔거든요.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서울역은 딴 세상 같더라고요. 어둠 속에 검은 그림자들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면 박스를 입을 삼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독한 오줌 지린내였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 냄새가 10살 쌍둥이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죠. 언니, 여기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수아가 설아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설아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고모부보다 이곳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설아는 동생 손을 더 세게 잡았죠. 걱정 마.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있자. 아이들은 광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기둥 뒤에 엉덩이를 붙였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서로에게 기댔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꼬마들. 고개를 드니 술 취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빨은 누렇게 썩어 있더라고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눈이 잔뜩 풀려 있었거든요.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아저씨 죄송해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설아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 조각이 발 앞에 떨어졌거든요. 안 비켜? 확 그냥. 남자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질끈 감았죠. 수아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모부에게 맞던 기억이 났거든요.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또 맞을 거라는 공포가 덮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둥 같은 호통이 광장을 울렸습니다. 동작 그만.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죠.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중년 여성이더라고요. 뽀글 머리에 꽃무늬 바지를 입었죠. 눈빛은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서울역의 대장 왕초 아줌마였습니다. 박씨,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왕초, 내 자리에. 네 자리가 어디 있어? 여기가 네 안방이야? 술 처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자. 왕초의 호통에 남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궁시렁거리며 슬금슬금 물러났죠. 왕초는 씩씩거리며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죠. 아이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혼낼 차례라 생각했거든요. 설아는 수아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저희 갈게요. 죄송해요. 설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호랑이 같던 눈빛은 사라졌더라고요. 따뜻한 호수 같은 눈빛만 남았죠. 얘들아, 밥은? 네. 밥 먹었냐고. 배 안 고파? 그 한마디에 설아는 울컥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란 소리만 들었거든요. 밥 먹었냐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이 탁 풀렸죠. 그러자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꼬르륵 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왕초가 껄껄 웃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따라와. 왕초는 아이들을 텐트로 데려갔습니다. 라면 박스로 만든 허름한 곳이었죠. 하지만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왕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김밥과 우유였습니다. 먹어. 날짜 좀 지났는데 안 죽어.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을 못 내밀었죠. 왕초가 답답한 듯 껍질을 깠습니다. 아이들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먹어. 먹고 살아야지. 설아가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찬 밥알이 입안에 들어왔죠. 하지만 씹을수록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거든요. 수아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김밥을 해치웠죠. 왕초가 우유 뚜껑을 따서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이들은 우유를 나눠 마셨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넘어갔죠.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입가를 닦으며 말했죠. 아줌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왕초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고맙긴. 나도 얻어온 거야. 근데 부모님은? 집은 어디야? 왕초의 질문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설아는 앨범을 꽉 껴안았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왕초는 아이들 눈빛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됐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자라.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서울역은 넓어. 누울 자리 없겠어?
그날 밤 아이들은 발을 뻗고 잤습니다. 비록 딱딱한 바닥이었지만요.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왕초 아줌마가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가장 안전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역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한 빵을 나눠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꼬질꼬질해졌습니다. 분홍색 패딩은 회색이 되었거든요.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맑게 빛났죠.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였죠. 서울역 광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싼 차 한 대가 섰거든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죠. 그녀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비단오 스치는 소리였죠.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더라고요. 노숙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1월 만신이었죠. 비밀점을 봐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눈은 오직 허공을 보고 있었죠.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신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시선이 구석 기둥으로 향했거든요. 그곳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죠. 만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부채 든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게 뭐야? 만신 눈엔 겉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꼬질꼬질한 패딩은 없었거든요. 신령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등 뒤였죠. 거대한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2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르고 있었죠. 쌍둥이 등 뒤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서울역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더라고요. 이 쌍둥이는 천하를 호령할 상이구나. 장군신이 둘이나 붙어 있어. 만신은 쌍둥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는 주저앉았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겁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도 봤고요. 하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늘이 내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만신님, 무슨 일입니까? 중후한 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신은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감격을 억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평생 찾아 헤매던 쌍둥이들입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요? 정말 사실입니까? 진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가 났죠.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가겠소. 진 회장은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챙겨 입었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단추가 잘 잠기지 않더라고요.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 대기시켜. 당장 서울역으로 간다.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 흥분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회장님, 갑자기 서울역이라니요? 경호팀을 부를까요? 전부 다 불러. 바로 출발한다. 진 회장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다가 멈췄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골랐습니다. 냉철한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서울역에는 수많은 눈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죠. 나쁜 놈들이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으니까요.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가야 해. 아주 은밀하게 가야 해. 진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할까 고민했죠.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 실장, 자선단체 조끼 구해와. 그리고 밥차 준비해. 따뜻한 밥이랑 핫팩 다 싣고 와. 네. 갑자기 밥차 말씀이십니까? 그래. 우린 밥 퍼주는 봉사자야.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부랴부랴 전화를 돌렸습니다. 진 회장의 지시는 불호령 같았죠. 곧이어 트럭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들이 옷을 갈아입었죠. 노란 조끼를 겹쳐 입었습니다. 모습이 꽤 우스꽝스러웠죠. 하지만 진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명심해라. 절대 티내지 마라.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해. 내가 확인 전엔 아는 척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차들이 서울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길을 터주더라고요. 진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죠. 10년 전 사고 현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은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죠. 색동저고리를 입은 돌잔치 사진. 진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30분 뒤 서울역 광장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죠. 노숙자들은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밥차 트럭이 멈췄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소고기 무국 냄새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울역의 지린내를 덮어버렸죠. 뭐야? 야식 주는 거야?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왕초 아줌마도 텐트에서 나왔죠. 물론 쌍둥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진 회장의 차는 멀리 멈췄습니다. 창문은 아주 조금만 내렸죠.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가서 확인해봐. 사진 속 아이들이 맞는지. 절대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회장님. 김 실장은 노란 조끼를 입었습니다. 밥차 쪽으로 가서 국자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국밥 드세요. 공짜입니다. 김 실장이 밝게 소리쳤습니다. 노숙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왕초도 아이들 손을 잡고 줄을 섰죠. 진 회장은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안 맞았죠. 드디어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때 묻은 패딩, 헝클어진 머리카락, 추위에 빨개진 볼,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라고? 진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기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김 실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애들아, 배고프지? 많이 먹으렴. 고맙습니다, 아저씨. 설아가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더라고요. 수아야, 호호 불어서 먹어. 응, 언니도 같이 먹어. 아이들은 서로를 챙겼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는 진 회장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그 부부와 똑같았거든요. 서로를 챙기던 그 선한 눈빛. 아이들에게서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진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닮았어. 분위기가 너무 닮았어. 하지만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 실장이 다시 다가갔습니다. 핫팩을 주면서 슬쩍 물어봤죠. 부모님은 어디 계셔? 설아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품속을 꽉 껴안았죠. 무언가를 지키려는 동작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지만 여기다 계세요. 설아가 지퍼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 안에 낡은 앨범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번쩍 뜨였죠. 사진이구나? 아저씨가 봐도 될까?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밥을 준 분이라 거절 못했죠. 아주 살짝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김 실장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돌잔치 사진. 진 회장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과 일치합니다. 그분들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진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긴장이 풀리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내 은인이 죽다니. 핏줄들이 적고를 하고 있다니. 진 회장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죠.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성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상하다. 왜 서울역이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친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서울역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집은 어디 갔을까요? 아이들이 제 발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죠. 진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가라앉고 이성이 채워졌죠. 그는 눈물을 닦으며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철수해. 네, 그냥 가십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데려가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면 탈락. 일단 조사부터 해야 해.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모든 것. 부모가 언제 죽었는지, 친척은 누가 있는지, 왜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 진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하고 있었죠.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유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탐정들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밥차는 매일 보내. 아이들 절대 굶기지 마. 경호팀 붙여서 24시간 감시해. 명심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 회장은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들은 핫팩을 비비며 웃고 있었죠. 해맑은 미소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다 알아낼게.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다 도와주마.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밥차 트럭은 남았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들도 남았죠. 그들은 아이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생긴 겁니다. 진 회장의 차 안.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 호랑이가 선 꼴이었습니다. 이제 매서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실이 기다리겠죠. 며칠 뒤였습니다. 진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조사 결과물이었죠. 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죠.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거대한 분노가 차올랐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네, 회장님. 등본이랑 통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끔찍했죠.
부모님은 3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건 사고였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고모부 강만호가 가로챘거든요.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날 아이들을 쫓아냈죠. 돈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내쫓았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내쫓은 돈으로 떵떵거렸죠. 번화가에 3층짜리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름도 만호가라고 지었죠. 내일이 바로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은인의 핏줄들은 추위에 떠는데 도둑놈은 따뜻한 가게를 차렸다? 진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으니까요. 진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노려보는 눈빛이 매서웠죠. 김 실장, 준비해. 네. 무엇을 말씀입니까? 내일 개업식이라며. 축하해 주러 가야지. 평생 잊지 못할 개업식을 만들어줄 거야. 진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귓속말을 전했죠. 김 실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한 벌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밥차 트럭이 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제 살이 좀 올랐습니다.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은 덕분이었죠. 진 회장이 보낸 패딩 덕분이었습니다. 추위도 견딜만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설아는 멍하니 먼 산을 봤습니다. 왕초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수아야, 잠깐 나 좀 보자. 왕초는 아이들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표정이 꽤 진지하더라고요. 장난기 어린 모습은 없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여기는 어른들도 살기 힘든 곳이야. 너희 같은 꼬마들이 있을 곳이 못 돼. 왕초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의 밤은 무서웠으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험한 욕설들.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거친 세상이었죠. 왕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솔직하게 말해봐. 친척 없어? 설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모부의 기억이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왕초 아줌마를 믿었습니다. 결국 설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부가 있어요. 그래. 근데 왜 여기 있어? 저희를 싫어해요. 냄새난다고 쫓아냈어요. 다시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아도 훌쩍거리기 시작했죠. 왕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어른이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좋게 보려고 했죠. 에이 설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다시 가서 빌면 받아주지 않을까? 왕초는 순진했습니다. 강만호가 악마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가족품이 제일 낫다고요. 오해를 풀면 될 거라고 말이죠. 아이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생겼어요. 서울역보다는 고모부네가 그리웠거든요. 정말 받아줄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초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죠.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가서 잘 말해볼게. 왕초의 말에 아이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고모부도 후회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결국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왕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을 불렀죠. 어이, 다들 이리 좀 와봐.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왕초는 사정을 설명했죠. 아이들이 친척 집을 간다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숙자들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이거 차비에 보탰어?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이었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이거라도 사가. 다리를 저는 아저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침에 받은 걸 아껴둔 거였죠.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내놓았죠. 순식간에 아이들 앞에 물건이 쌓였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설아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가서 잘 살아. 쫓겨나지 말고 밥 잘 먹고. 노숙자들은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은 새카맸지만 따뜻했죠. 왕초는 돈을 챙겨 설아에게 줬습니다. 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왕초는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은 배꼽 인사를 하고 따라갔죠.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들, 진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죠. 김 실장은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왕초라는 여자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택시를 잡는 걸 보니 멀리 갑니다. 아마도 고모부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라가.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라가. 위치 파악되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택시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강만호의 카페가 있는 곳이었죠.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와 가까워졌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죠. 언니, 고모부가 화내면 어떡해? 수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설아는 동생 손등을 토닥였죠. 왕초 아줌마가 있잖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설아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앨범은 차가웠죠. 불길한 예감처럼 말이에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신도시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죠. 3층짜리 통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가득했죠. 새로 개업한 티가 팍팍 났습니다. 간판에는 만호가라고 쓰여 있었죠. 저기다. 설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왕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고모부가 부자인가 보네. 이런 큰 가게를 하다니. 잘됐다. 왕초는 순진하게 좋아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아이들을 거둘 거라 믿었죠. 그 돈이 아이들 목숨값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리자 가서 인사드려야지. 세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왕초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꽃무늬 바지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하지만 당당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서로의 옷을 털어주었죠. 최대한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자. 왕초가 아이들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빵 냄새가 풍겼죠.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한 사람들. 그 풍경 속에 불청객 셋이 들어섰죠.
그 순간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머리 기름을 발랐죠. 강만호였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본 순간 굳어버렸죠.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썩은 것을 본 표정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했죠.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죠. 그 끝엔 꼬질꼬질한 셋이 있었습니다. 꽃무늬 바지에 왕초 아줌마, 그리고 때 묻은 패딩의 쌍둥이였죠.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백조들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였죠.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거지들이잖아. 어머 냄새나. 매니저 뭐 하는 거야? 설아와 수아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죠. 하지만 왕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왕초는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되시나요? 제가 조카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만호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는 행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재수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개업 날부터 똥파리들이 꼬이네. 만호가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유리가 울렸죠. 설아는 깜짝 놀라 숨었습니다. 왕초의 등 뒤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받아줄지 모르니까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부, 저희 왔어요. 잘못했어요. 수아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다시는 밥 달라고 안 조를게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아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았죠.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웅성거렸죠. 어머 조카들이래. 사연이 있나 봐. 애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이 만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성공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인자한 이웃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쫓아낸 조카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야, 너희 옆 카페에서 보냈지?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만호는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이들을 회방꾼 취급한 거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왕초의 멱살을 잡았죠. 당신이 돈 받고 연기시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왕초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선생님, 애들 꼴을 좀 보세요. 핏줄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왕초의 말에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닥쳐. 이 미친 여자가.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만호는 왕초를 힘껏 밀쳤습니다. 왕초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죠. 테이블이 쓰러졌습니다. 찻잔들이 깨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죠.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저리 비켜. 만호는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죠.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아이들이 굴렀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죠. 하지만 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바가지였죠.
하얀 굵은 소금이 가득했습니다. 재수옴 붙었네 진짜. 소금 뿌려. 부정 타니까 싹 다 뿌려버려. 만호는 소금을 한 줌 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뿌렸죠. 차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에 들어가고 상처에 닿았죠. 따가웠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죠. 아, 따가워요. 하지 마세요. 고모부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멈추지 않았죠. 미친 듯이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초 아줌마가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죠. 소금은 왕초의 등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만해. 애들 잡겠다, 이놈아. 왕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이성을 잃었죠. 구두발로 왕초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왕초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죠. 흑,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죠. 끝까지 품에 안고 보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행인들도 발을 멈추고 혀를 찼죠.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만호의 눈빛이 너무 살벌했거든요. 다신 오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죽어. 만호는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으려 했죠. 승리감에 취한 표정이었습니다. 똥파리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왕초와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채였죠.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쿵. 처음엔 작게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천둥 소리가 되었죠. 건물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만호의 손이 멈췄죠. 쓰러져 있던 왕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로 끝을 향했죠. 부르릉.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물결이 들이닥쳤죠. 검은색 벤치였습니다. 한 대도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습니다. 무려 30대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모두 멈췄죠. 지나가던 차들도 멈춰 섰습니다. 기익. 선두차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카페 정문 바로 앞이었죠. 강만호가 서 있는 코앞이었습니다. 나머지 차들이 카페를 포위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같았죠. 입구와 뒷문까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갔죠.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만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때 벤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수는 100명이 넘어 보였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만호와 카페를 둘러쌌죠.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만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앞에는 100명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막다른 카페 문뿐이었죠. 가장 앞에 멈춘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죠.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백발에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맹수 같았죠. 대한민국 재계 1위 진세영 회장이었습니다. 진 회장은 강만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꽂혀 있었죠. 주저앉은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옷, 피가 나는 손등,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진 회장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강만호를 노려봤죠. 그 눈빛은 사람을 죽일 듯 차가웠습니다. 바로 저놈이다. 진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천둥보다 무거웠죠. 그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100명의 사내가 일제히 달려들었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강만호를 향해 돌진했죠. 강만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죠. 등 뒤에는 유리문뿐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행패야? 강만호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경호원이 팔을 꺾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죠. 비참하게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거만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진 회장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강만호 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향했죠. 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러운 흙바닥에 털썩 앉았죠.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오지 마라. 진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었죠. 설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하얀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비단 손수건이었죠.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았습니다. 마치 보석을 닦듯이 말이에요. 아가들 많이 아팠지?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 회장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왕초 아줌마도 아니었습니다. 밥차 아저씨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희를 아세요? 설아가 잔뜩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진 회장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나중에 다 설명해 주마.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목소리가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강만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데려가. 이거 유괴야. 경찰 불러.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가까워졌죠. 경찰차 5대가 섰습니다. 강만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평소 뇌물을 먹인 경찰들이었거든요. 김 형사님 여기에요. 이 깡패놈들 다 잡아넣으세요. 강만호가 악을 썼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죠. 또 다른 차들이 섰거든요. 말끔한 정장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장님, 고소장과 증거입니다. 횡령 및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경찰서장은 얼굴이 질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강만호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네, 서장님, 왜 이러십니까? 형 동생 하기로 했잖습니까? 입 다무세요. 범죄자랑 형 동생 안 합니다. 강만호는 억울해 미칠 뻔했죠. 그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저승사자 같았죠. 보험금 5억 원. 그 돈으로 산 건물. 전부 가압류 처리되었습니다. 가압류라니요? 이제 당신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이 가게도 이제 당신 게 아닙니다. 강만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제야 진 회장을 봤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게 일이 진세영 회장이었죠. 헉! 회장님? 강만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바지가 축축해졌습니다. 오줌을 지린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감옥만은 안 됩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진 회장은 차가웠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물었죠. 얘들아, 저 아저씨 용서해 줄까? 설아와 수아는 고개를 저었죠. 추운 밤 쫓겨난 기억, 소금 맞은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아니요. 용서 안 해요. 벌받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데려가. 경찰들이 강만호를 끌고 갔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죠. 압류 딱지였습니다. 유리창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개업식이 폐업식이 된 겁니다. 진 회장은 왕초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하지만 왕초는 고개를 저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자리가 편해요. 서울역 식구들이 기다려요. 아이들만 잘 부탁해요. 그거면 돼요. 설아, 수아, 가서 잘 살아라. 왕초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참으로 멋진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진 회장은 아이들을 이끌었죠. 벤츠 리무진이 열렸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보였죠. 아이들은 신발을 봤습니다. 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냥 타도 된다. 어서 타렴. 진 회장이 아이들을 안아 태웠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30대의 벤츠가 호위했죠. 창밖으로 빨간 딱지가 보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설아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옆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어도 될 것 같았죠. 따뜻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쌍용이 날아오를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서울역 바람은 끝났습니다. 벤츠 리무진 안은 봄날 같더라고요. 설아와 수아는 시트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푹 꺼질 정도로 푹신했거든요. 난생 처음 타보는 좋은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소금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죠. 할아버지, 차가 정말 좋아요. 우리 집 거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수아가 시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 회장은 허허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야 했거든요. 설아는 주머니 속 돈을 놓았습니다. 대신 진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친구예요? 아까는 정신없어서 못 여쭤봤어요. 설아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하게 빛나더라고요. 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거죠. 그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색이 바래고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렴. 설아와 수아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설아의 앨범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첫 장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사진인데?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단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아 모두가 도망쳤거든요. 하지만 한 젊은 부부는 달랐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자신을 구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장에 이 사진이 있었단다. 너희 부모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분들이지. 진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엄마 아빠가 훌륭한 분들이었으니까요. 동시에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졌죠. 그러니까 너희는 남이 아니야. 내 친손주나 다름없는 아이들이다. 진 회장은 아이들을 와락 안았습니다. 설아의 마음속 빗장이 풀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진짜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낸 선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리무진은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이어지는 부촌이더군요. 거대한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우이잉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여기가 어디예요? 눈물을 그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눈앞에 성 같은 집이 있었거든요. 넓은 정원엔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으리으리한 2층 저택이더라고요. 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었죠.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꼬질꼬질했으니까요. 하지만 진 회장은 당당했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다. 다들 정중하게 모셔라. 내 명을 어기면 용서치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거든요.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설아는 운동화를 벗기가 미안했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렸으니까요. 흙탕물도 잔뜩 묻어 있었죠. 할아버지, 발이 너무 더러워요. 바닥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설아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진 회장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운동화 끈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더러워진 양말도 벗겨주었습니다. 괜찮다. 더러워지면 닦으면 되지. 너희보다 귀한 건 이 집에 없단다. 진 회장은 아이들을 번쩍 안았습니다. 욕실로 데려갔죠. 대중 목욕탕만큼 넓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거품도 몽글몽글했죠.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자, 일단 씻고 개운하게 밥 먹자. 때 빼고 광내고 나오너라.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도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으어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거든요. 아주머니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소금 상처에 연고도 발라주었죠. 아이고, 이 고운 피부가 다 상했네. 얼마나 아팠을까.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씻고 나온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때를 벗기니 뽀얀 피부가 나왔거든요. 새 실내복은 보들보들했습니다. 순면 감촉이 구름 같았죠. 언니, 이거 진짜 부드러워. 냄새도 좋아. 수아가 옷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그때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아의 배꼽시계였죠.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진 회장이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상다리가 부러질 듯 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달콤한 냄새의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까지 있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같더라고요. 우와,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요? 수아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다 너희 거다.
모자라면 더 줄 테니 많이 먹어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찜을 입에 넣었죠.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몇 번 씹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팩이 김밥과는 달랐죠. 언니,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설아는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진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진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았죠. 그래, 많이 먹어라. 이제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만 줄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진 회장은 2층으로 데려갔죠. 방문을 열자 핑크색 방이 나왔습니다. 레이스 커튼과 폭신한 러그, 구름 같은 침대가 2개 있더라고요. 여기가 너희 방이란다. 마음에 드니? 네, 진짜 공주님 방 같아요. 수아가 침대 위로 뛰었습니다. 스프링이 통통 튀어 올랐죠. 설아는 책상을 만졌습니다. 새 연필과 공책이 있었거든요. 보물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도 갈 수 있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렴. 정말요?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진 회장은 곁을 지켰습니다.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거든요.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진 회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입양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죠. 진그룹의 딸들로 만들겠다고요. 진 회장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2마리의 용이 춤을 추는 듯 했죠.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 온 아이들. 가장 높고 따뜻한 곳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더라고요. 설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거든요. 혹시나 꿈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닥일까 봐서요. 하지만 등 뒤가 푹신했습니다. 구름 같은 매트리스였거든요. 코끝에는 꽃향기가 맴돌았습니다. 지독한 냄새는 없었죠. 언니, 일어났어? 옆 침대에서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죠. 어젯밤 갈비찜 덕분이었습니다. 2 아이는 서로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아파. 꿈이 아니네. 진짜다.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뛰었습니다. 스프링이 통통 튀어 올랐죠.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들어왔거든요.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씻고 단장하셔야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죠.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화책 속 드레스가 있었거든요. 설아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수아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었고요. 치맛단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죠. 어머, 날개가 없네. 천사라서 날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꼬질꼬질한 거지는 없었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공주님이었죠. 설아는 자신의 볼을 만졌습니다. 거울 속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가자. 할아버지가 놀라시겠다. 아이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진 회장이 있었죠.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넥타이를 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보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부부가 떠올랐으니까요. 세상에 하늘에서 선녀가 왔네.
진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품에 안겼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거든요. 든든한 나무 같은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예뻐요? 수아가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진 회장은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딸들이 최고야. 딸이요? 그래. 오늘부터 너희는 내 딸이다.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 되는 거야. 진 회장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큰 차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반짝거렸습니다. 차는 빌딩 숲으로 들어갔죠. 진그룹 본사였습니다. 건물 입구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백 명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 같았죠. 아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설아가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진 회장은 손을 감싸주었죠.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라. 축하해주러 온 거야. 내가 있잖니. 내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돼. 진 회장의 눈빛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와 하는 함성이 들렸죠.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진 회장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양손에 아이들 손을 꼭 잡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옆에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은인의 자녀라는 게 사실입니까? 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죠.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입만 바라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진세영입니다.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했거든요. 제 인생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10년 전 저를 구한 은인을 기억하십니까?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핏줄을 찾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일어났죠. 셔터 소리가 폭포수 같았습니다. 진 회장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척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한겨울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받아 적었죠. 진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부로 제 호적에 입적되었습니다. 제 양녀이자 진그룹의 상속녀입니다. 제 모든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진 회장은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악인들에게 경고하듯 말이죠. 이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진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그 선언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설아와 수아는 알 수 있었죠. 이제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것을요. 이 할아버지가 아빠가 된 것을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꼬마들은 숙녀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경영학을 공부했거든요. 진 회장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죠.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진그룹 본사 앞이 북적였습니다. 15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죠. 리본 커팅식이 있었거든요. 백발의 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옆에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설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당당하고 힘이 있었죠. 오늘 설수재단을 설립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죠. 저희는 15년 전 고아였습니다.
서울역을 헤매던 아이들이었죠.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을 봤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노부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왕초 아줌마였습니다. 진 회장이 모셔온 귀한 손님이었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따뜻한 밥과 집을 주겠습니다. 저희처럼 다시 꿈을 꾸게 할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 회장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은혜가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설아와 수아는 진 회장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등 뒤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듯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뻔한 권선징악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보답을 받고 나쁜 마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세상 말이죠. 진 회장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리고 왕초 아줌마의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 희망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꼭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희망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